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준표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다면 윤 대통령은 과연 지금처럼 무모한 판단들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영상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날짜별 실제 사건들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1부입니다. 윤석열 정권 초반의 세 가지 무모한 판단.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국정의 방향은 빠르게 정해졌습니다. 바로 검찰 중심의 인사, 윤핵관 중심의 당무장악, 외교 무대에서의 무리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당시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역시 이 용감한 점쟁이 말을 들었는지 윤 대통령은 듣지 않았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시초 초대 내각 인사파동입니다. 2022년 5월 6월간의 초대 내각 인사에서 검찰 출신 인사가 무려 누더기로 중용이 됩니다. 그때 웃기죠. 우리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말로 못하고, 특히 조중동 같은 언론도 제대로, 정말 언론인은 알면서 침묵하는 게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박순애 부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건 경찰청장 내정, 예. 심지어 6월 13일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장관, 그 사람은 음주전력, 박사 논문 표절까지 터졌습니다. 당시 야당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건 너무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 홍준표가 총리였다면 총리 인사검증 기능을 살려야 한다, 청와대가 임명만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홍준표 총리였다면 이런 무리한 임명은 통과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금 읽어드린 것은 그때 당시의 홍준표 SNS 글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상계엄 검토 내란 예비 업무 논란. 이 문건 내용이 2023년 중반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국정원, 군, 경찰이 모두 연계되었다는 의혹으로 번집니다. 그런데 그 시기 윤석열 대통령 곁에는 홍준표라는 브레이크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 때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 통치의 망령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홍준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계엄령 문건 회의실 문 앞에서부터 박살이 났을 겁니다. 홍준표는 그런 발상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의실 문 앞에서 박살 났을 겁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878억 혈세 낭비, 이것도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청와대에 나와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 집무실을 이전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군사 보안과 교통 혼잡, 예산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 7월 기준 이전 비용이 878억이었습니다. 2022년 7월 기준입니다. 2023년 국감에서는 1천억 원이 넘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3년 국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에 홍준표가 이렇게 올립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 공간이다. 마치 자취방 고르듯이 이전을 결정하는 건 가벼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우리 홍준표.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홍준표는 대통령의 적극적 결정에 항상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페이스북 그대로라니까요. 페이스북에 있는 거라니까요. 페이스북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판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반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청와대도 여당도 참모도.
그때 청와대도 여당도 참모도 모두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정책 방향을 지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라면 진짜 달랐을 겁니다. 그는 여론을 무서워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두 번째, 그는 스스로 SNS를 통해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정치판 전체를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세 번째,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두려워하던 단 한 명의 여권 인사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편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녹화는 따로 해야 되겠다. 윤 대통령 불편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공화국, 계엄 논란, 정책 실패가 누적되어서 지금의 국정마비, 불신, 계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권 전체의 안전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패는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권력의 위협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 곁에 홍준표라는 브레이크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토록 답답한 전국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요. 예, 다음 편에서는요, 윤석열 참모진이 왜 끝까지 홍준표를 국무총리로 막으려 했는지 그 내부 사정, 그 배후 세력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